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정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화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스탠다드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제가 느꼈던 점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와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 특징이 양정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2학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그리고 여름 방학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위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했고요. 지금 현재 목동 다원교육에서 양정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표는 배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늘 그랬다시피 이제 문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놀라운 것은 양정이 이제 교과서 중심인 학교인데 이번에 그 출제의 기조를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2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그 최측전이라는 책에서 출제가 되게 되었는데 그 출제가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변별력을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거 출제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다 올킬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 분석을 할 때는 아이들은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항상 쉽다고 하는 그런 괴리감을 느꼈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번에 진짜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양정고 평상시를 조금 대비해서 보면은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정구의 경향성을 보면은 이제 교과서 내 출제 그리고 한 4년치의 기출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 기출에서 뭐 서답형에서 나왔던 개념이 객관식화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객관식 개념이 서답형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돌고 도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생님이 나는 그거는 기본이고 변별력은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외부 작품으로 이번에 좀 시도를 하신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특징은 제가 이제 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인데요.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니 문제가 어려운데 나는 학교에서 이걸 배운 적이 없다. 이걸 많이 말해요. 그래서 네가 혹시 수업을 안 들은 거 아니냐?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한 사람 얘기면은 저도 이게 혹시나 너가 졸아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할 텐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랑 학교 수업을 분명히 열심히 했지만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저는 출제위원이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완벽히 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출제 방향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떤 거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번에 저도 어렵다고 느꼈던 이 최측점 부분이 선생님이 분명히 이 15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었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호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출제된 거 보고 참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측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서로 형제 관계인데 그 형제가 형이 동생의 부인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이게 뭐지 하고 좀 흘려듣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혀 예고되지 않은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의 방향성은 4년치 기출을 숙지를 했다면 이제 그것만으로 내가 더 잘 숙지를 했느냐 아니냐 이걸로 이렇게 가려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외부 지문 출제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그 점수를 확 깎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처음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학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문법이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또 이제 모든 학교 공통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중세국어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번 봤듯이 출제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출제에 들어오시지 못했던 선생님이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변칙적인 출제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그러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2-3년 내에는 이런 변칙적인 출제를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해도 방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영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문법에서 내가 한 문제에 틀렸다. 이거는 사실 한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문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 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은 사실 한 문제가 틀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2학기 때 중요해지는 부분은 이 중세국어 문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중세국어 문법이 현대국어 문법과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기 때 시험을 봤던 이 현대국어 문법에서 만약에 구멍이 나 있다. 어디 한 군데가 지금 틀리고 있다. 이러면 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학기 때 시험이 나왔을 때 문법과 문법 그 시대 사이의 비교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난 학기 이 1학기 동안의 중간 기말에서 이 접했던 이 문법을 이제 시험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뒤돌아보고 이제 전혀 쳐다보질 않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름방학 때 좀 잡아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변칙적인 출제에 방어를 못한다면 이제 기존 문제의 그 형식을 문법을 다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문법을 다 맞기 위해서는 1학기 문법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문학과 문법으로 크게 나눠보면요. 문학은 이제 출제 작품 수가 이제 교과서 편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딱 한 작품씩 고려가 나오고 가사 작품 나오고 고전 산문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들이 수가 많지 않은데도 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리느냐.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번에 문학을 이렇게 못 보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시험을 위한 작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큰 시각을 좀 갖기가 편하기보다는 굉장히 급하게 이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학에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결과 조금 반대로 작품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작품들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각각 갈래별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하나하나씩을 조금 정말 여유롭게 감상해 보는 것이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1학기 고사에서 내가 문법에서 다 맞지 않았다. 다 맞는 것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 맞지 않고 한 개 이상 틀렸다면은 이거는 현대문법 전반적인 개념에서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는 2학기 중세국어 문법을 물어볼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세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작품을 물어보면 다 기절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가서 좀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현대 문법의 정도는 조금 마스터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세국어 읽는 법이 되어 있어야 문헌과 작품 읽기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제가 뭐 봐주고 뭐 이런 거 저는 잘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의외로 그 수행평가를 좀 많이 날려먹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3점 깎이고 뭐 2점 깎이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분명히 뭐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면은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3점을 깎여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을 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이거를 한 학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놓쳐버리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